저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만한 그런 강연을 한 적도 없고 책 내용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 출국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좀 죄송했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를 위해 몸은 강제 퇴거를 당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항상 모국과 함께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모국을 사랑합니다. 저기 봐, 다시 돌아봐. 너무나도 가슴 뛰는 그때 기억해봐. 너의 아름다움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리 뭐라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검찰은 수차례 소환 조사를 마침 언론이 조작해낸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LA 공항에 도착한 신은미 씨의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고 쫓겨난 사람인데 미국 공항에서는 신은미 씨를 민족의 영웅으로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노고에 감사한다. 이런 피켓을 들고 신은미 씨를 열렬히 환영한 이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쾌도남마에서는 재미 진보단체 실체와 신은미 씨 곁을 지킨 이들의 면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속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종북 콘서트를 주도한 황선 씨의 운명도 내일 판가름 나게 되는데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김정하 전 북한군 장교, 변종국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모시고 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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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원장님. 그 자칭 종북 1호 부부 황선 씨하고 윤기진 씨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종북 1호 부부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한 적이 있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처음 그 명명을 한 데는 예. 우리 언론에서 붙여준 겁니다. 언론이 지어줬다 황선 씨에 대해서. 예, 종북 부부 1호다.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인 그 이제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이죠. 예. 같이 붙여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그 토크쇼에 나와서 네. 바로 제가 종북 부부 1호 황선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예. 이제 그런 유상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특히 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예, 높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자체를 황선 씨나 예. 윤기진 씨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보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그 희화해가지고 우리를 네. 자기들을 종북 부부 1호라고 부른다 하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이제 종북이라고 칭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본인 스스로 자기 소개할 때 종북 부부 1호입니다, 1호 황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변종국 기자. 예. 만약에 황선 씨가 이렇다면은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얘기한 것이 사랑하는 무국, 조국에 내가 배신당했다, 뭐 배반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러나 황선 씨 같은 경우는 나하고 우리 남편은 종북 1호 부부인데 이런다면은 검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거 입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황선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 번 한번 이제 처벌을 받았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증거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 사실 이제 이게 입증의 문제고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황선 씨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쳤는데 예. 그것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검찰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이제 법원은 유난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죠.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군요. 예상을 예, 할 때. 매우 보수적으로 보기 예. 때문에 검찰이 좀 불만이 많은데 예. 내일도 이제 그런 면입니다. 검찰 입장은 이겁니다.
이제 입증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이제 해석의 차이다. 어허. 이제 이것을 제대로만 해석해 준다면 예. 뭐 영장이 발부되는 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안창일 소장님. 네. 황선 씨 내용이 김정일과 관련된 책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 들어가서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원정 2005년도 얘기죠. 지금 그렇죠. 벌써 10년 전이네요. 예, 원정 출산을 했는데 예. 그 내용들이 이제 옥동자를 낳았다. 그러니까 장군님 배로로 옥동자를 낳았다. 평양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우월한 그 무슨 그 말하면 보건정책 그 산원에서 평양 산원에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무슨 북한 복지제도가 우월한 것처럼 그러니까 네. 남한은 비참하고 북한에 와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충성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옥동자라고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황선 씨가 그런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우대 조치, 특혜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하고 김정일한테 감사의 그런 표시를 했습니까? 그렇죠. 뭐 감사 표시를 많이 했고 북한의 선전 매체에 많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만 로마법을 안 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 북한에 가면은 북한법을 그건 뭐 법도 아니지만은 예. 그 독재 룰에 안 따르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황선 씨는 북한에 가서 애초부터 아야 의도된 그 원정 출산을 갔지만 거기에 가서 북한의 선전 매체에 많이 등장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어떤 잘못된 왜곡된 현실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예. 자, 황선 씨도 그렇고 또 바로 남편 윤기진 씨. 그 이전에 쓴 진보가 갈 길. 이게 큰 문제가 있고 북한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윤기진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재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미국의 존재, 예. 이 본질을 알게 되면서 분단의 원인도 알게 됐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체제 선전 내용하고 유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단의 원인, 그 6.25의 전쟁의 원인은 모두 다 미국의 초점이 맞춰진 걸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말 한마디를 가서 여기서 솔직히 앞뒤 꼬리 다 자르고 본 내용만 간단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전 그 한마디에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네. 이거는 미국을 미제 침략자라고 교육받은 저희 내용과 별 바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식민지, 일제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소련군과 미군이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결국은 북한에서 먼저 단독 정권을 수립하면서 분단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런 근데 것들을 우리는 다 그렇게 빼고 그걸 다 빼고 예. 분단하고 일제 식민지하고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 강점 시기로 우리는 분명히 식민지 그 시기로 얘기를 하고 네. 분단과 전쟁 이거는 분명히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북한이 남한하고 먼저 일으켰는데 자기들이 남침을 하고도 네, 그러기 때문에 그 6.25에 대한 그 아픔, 그 전쟁의 그 제도를 정확히 배워주고 황선이랑 신은미나 다 그 신천박물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내용으로 해서 이게 초점이 맞춰진 거 보면 이 사람이 그 책 내용도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책을 어떤 내용으로 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지나온 걸어온 자취를 잘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다 드러나 보이는 걸로 저는 보여 있습니다. 예. 유동열 원장님. 사실 이 황선 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기진 씨 얘기는 결국은 북한의 친북 사이트 구국전선이라는 웹사이트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그게 어떤 사이트인가요? 이 구국전선이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네. 북한 통일전선부의 그 산하단체인 그 반제민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반제민전. 예, 반제민전이면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약칭입니다. 예.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민족민주전선을 한다는 의미인데 예, 예. 이 반제민전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거 통역당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는 그 한민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예. 2000년대에 이제 반제민전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예.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 외쳤던 게 자주민주 통일인데 네. 이제 그 통일 부분은 6.15 공동선언에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 그 공통점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부터는 자주 반제, 예. 이 반제할 때는 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민족민주전선은 국내 반파쇼 투쟁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사이트에 그 이제 웹사이트가 바로 그 단체 웹사이트가 구국전선인데
이 구국전선 사이트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생소한데 네. 이 지금 주로 우리 언론들이나 시청자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많이 보고 있죠. 네. 그 북한 통일전선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인데 우리 민족끼리보다 더 역사가 깊고 이 반제민전 사이트인 구국전선은 나라를 구한다는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예. 구국전선은 뭐냐면 국내 종북운동권에게 전문적인 지령을 하다라는 그 누트입니다. 아하. 과거에 통역당 목소리 방송 예. 그리고 한민전 때는 그 민민전 방송 예. 대남 학습 방송이죠. 그리고 구국전선을 통해 가지고 국내 종북 주사파한테 직접 지령을 하다라기 때문에 네. 이 종북 주사파들은 우리 민족끼리보다도 반지민전에 접속해서 다 봤죠. 아하, 그래서 구국전선에서 그걸 예, 예. 쭉 들어온다. 예. 결국은 이름은 구국전선, 예. 우리 민족끼리 마치 예. 남북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마치 중립적인 그런 것처럼 이름은 되어 있지만 모두 북한의 진짜 뭐 통일전선부라든지 이런 기관의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는 조평통이라는 북한이라고 밝히지만은 예. 이 반제민전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반제민전이라는 그렇게 선전한다 지하조직이 이거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과거에 통역당 목소리 방송이나 민민전 방송 할 때도 예. 서울 표지만 씁니다. 항상 시작할 때 아하. 여기는 서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파를 추적해 보니까 개성, 원산 다 북한이에요. 아, 예. 북한이 남한에 실제한다고 예. 주장하는 지하 조직인데 실제는 북한의 본부가 있고 북한에서 지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선 씨 혐의가 네. 사실 까도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종국 기자가 하나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었죠. 일기장을 가지고 보도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기장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는지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98년 8월. 1998년. 예, 8월이면 그러니까 한 17년 전이네요. 17년 전이죠. 예. 17년 전에 jan 총련 대표로 황선 씨가 북한을 이제 가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북한에서 직접 수기 형식으로 남겼던 그런 일기장입니다. 네. 예, 며칠 분이나 되는 건가요? 88일 동안 88일. 동안 북한에 있었으니까 예. 끝나기 전날까지도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고 네. 하는데 이제 그 일기장이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이제 황선 씨가 얼마만큼 북한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여실히 나와 있는 그런 일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뭐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북한을 어머니 조국이라고 칭을 하고요. 북한은 어머니 조국이다. 조국이고 예. 그리고 이만큼 사랑을 준 우리 조국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예. 배신을 할 수가 없다. 네. 당연히 이런 조국 어떻게 배신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정점을 찍는 것이 판문점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오기 전날에 쓴 글에는 예. 식민지, 그러니까 적지로 간다. 적지로 간다. 나는 적지로 가는 형량 남쪽은 이런 표현. 적지다. 예, 그렇죠. 적군이 있는 자리다. 적군이 있는 자리다라는 북한은 표현을 조국이다. 씁니다. 예, 그렇죠. 자기가 정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예.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라면은 그냥 모국에 가서 사시지 왜 이렇게 적지에 와서 사시는 건가요, 진짜? 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도 예. 그런 세금 같은 게 그쪽에 쓰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예. 좀 해봅니다. 네. 그렇네요. 자, 예. 네, 여기서 어머니 조국이라는 이 말 뜻풀이를 제가 한 가지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조국. 어머니 조국이라고 우리가 어려서 배울 때도 저희는 어머니 조국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무국이 아니고 어머니 조국. 그러니까 예. 왜 어머니 조국이라고 말했냐면 이거 저희가 학교 때 그대로 배운 겁니다. 내용이. 예.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엄마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모녀 간의 혈육 간의 정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철저히 원수지간이라도 예. 바로 그런 걸 의미해서 조국이 우리를 태어나줬기 때문에 조국하고 우리는 배신할래야 배신할 수 없는 하나의 혈통이다. 이걸 더 강조한 것이 바로 어머니 조국이라고 저희 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변 기자. 예. 황선 씨는 북한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2번 갔던 거 공식적으로 되어 있죠. 그 남편 그 윤기진 씨는? 예, 윤기진 씨가 몇 번 다녔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예, 이제 뭐 수사가 확대되면 윤기진 씨가 뭐 수사 대상이 된다면 또 조사해 볼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좀 특혜, 좋은 대우를 받았길래 이렇게 갑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 뭐 평양 산원에서 황선 씨가 둘째 딸을 낳는 그 예. 일화 하나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거기 있을 때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예. 뭐 산꿀 예. 저는 먹어보지도 못한 산꿀 산꿀. 예. 를 대접받았고 영양제를 맞았다. 저도 뭐 양봉꿀은 먹어봤지만 그렇죠. 산꿀 못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대우받았다고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벌써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 환영하고 하면은
저 같아도 상당히 감동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느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고 저렇게 몇백 명이서 박수를 쳐주는 게 과연 몇- 사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예. 말 안 하면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모든 여성은 모든 산모들과 똑같이 산꿀과 귀중한 보약제 영양제를 공급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저 북한에서 2번 출산했고 예.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말하다시피 제가 먹을 거 없어 태를 먹을 때에도 솔직히 태를 먹자면 그게 꿀 한 모금 넣고 태를 이렇게 삼켜야 됩니다. 네. 꿀 없어서 저는 더운 물 있잖아요. 예. 끓는 물 끓여서 그 더운 물 한 모금 먹고 태를 이렇게 태는 왜, 하나씩 왜 먹는 거예요? 출산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 그거라도 영양분이 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황선 씨하고 신은미 씨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당신들이 말하는 그게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도 받아도 못 봤는데 예. 똑같은 여성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나는 여기에서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나는 여기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는 또 달랐죠. 근데 이것을 북한의 모든 여성들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신은미 씨가 북한 학생들이 휴대폰을 다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하나원에 갔다 왔습니다. 예. 하나원에 가서 우리 같은 청진의 고향인 청진 외국어 학원 학생을 내가 만났어요. 하나원은 바로 탈북자들 오면 처음으로 그렇죠. 이 남쪽 생활에 정착을 하는 적응하기 데고,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받는 곳이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가장 최근에 넘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그 학생한테 그 말을 물어봤습니다. 예. 북한 학생도 휴대폰 마음대로 사용하냐? 네. 신은미 씨 그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네. 근데 이 학생이 말한 게 길거리에 휴대폰을 들고 못 다닌답니다. 보안원들이 첫째로 단속한대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체 더군다나 사용 금지랍니다. 예. 근데 왜 내 굳이 청진 외국어 학원이라고 밝히냐면 청진 외국어 학원 정도면 한 개 더에 거의 이렇게 거의 간부들 자녀들이 다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만한 북한에서 그래도 상위 퍼센트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군다나 물어봤는데 그 학교에서도 학교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진은미 씨 이런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분들이 최근 탈북한 탈북자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담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최고급 특별 대우 이것을 마치 북한의 모든 주민이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그것이 가장 큰 잘못됐다고 문제예요. 우리는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 평양 산원 이 황선 씨가 애를 낳은 평양 산원이 평양 그 대동강 구역에 있는데 네. 저게 80년도에 최초로 문을 연 북한의 유일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다른 데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요? 다른 데 이제 일반 병원에 속해 있지만 너무 아. 열악하고 저거는 선전 목적으로 북한이 고급스러운 데는 없다, 예. 김정일이 지시해서 군부대에서 다 돈 들어다가 저걸 지은 걸 직접 봤는데 어쨌든 저기서 나면 꿀을 준다든지 아마 무슨 반지나 무슨 산꿀, 영양제, 보약 이런 걸 줬다고. 산꿀이라는 건 북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구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특별히 해줬다. 저것은 일종의 북한의 이제 영양 공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때 영양 공작이 무슨 말이에요? 영양 공작은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나 이런 냉전의 반대 세력에 싸울 때 어떤 심리전의 일종입니다. 영양 네. 공작. 그러니까 북한이 이 영양 공작을 80년대, 90년대 아주 그 활약으로 썼고 이것을 일정한 매개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저 황선 씨와 같은 좀 사람.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하고 다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을 찬양 고무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 바로 그 노길남 씨라든지 송두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네. 영양 공작에 말하자면 역이용당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적은 돈을 비용을 들여서 예. 더 큰 효과를 본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자, 편 기자. 네. 황선 씨가 하고 있는 바로 주권 방송. 예. 이것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황선 씨가 이제 작년 12월에 주권 방송의 거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작년 12월이면 얼마 안 된 겁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예,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황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권 방송이 더 센 게 있는데 예. 종북 콘서트 가지고 뭐 좀 약한 수위가 약한 종북 콘서트 가지고 뭐라 하냐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이제 하는데요. 토론을 하면서 예. 이 주권 방송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안에서 황선 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지금 뭐 분석조차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예.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수사 당국이 그것을 뭐 하나하나 다 워딩을 풀어내서 밝혀야 될 문제고요. 예. 이제 거기서 보면은 뭐 일부 한때 2005년쯤에 이제 평양 찬송가
다 해서 이게 논란을 빚었던 이제 평양으로 오세요라는 이런 가사가 담긴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을 뭐 틀어준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수사 당국은 이적 동조 행위 아니냐 네. 이렇게 일단 보고 적어도 있습니다. 북한을 찬양 고무한 행위에는 해당이 해당이 될 되겠네요.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유동열 원장님. 예. 신은미 씨가 이틀 전에 LA 공항으로 결국 강제 출국돼서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항에서 미국 내 아주 그 종북 인사들, 대표적인 종북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다고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신은미 뒤에 지금 신은미 씨 머리 보이네요. 하얗신 분이 누구냐면 윤길상이라고 어느 분이 잠깐만요. 그 뒤에 화면. 지금 저분부터 한번 지금 머리를 깎은 승려. 그분이 누구냐면 그 예. 동매 스님이라 승려라고 무슨 스님? 종매 동매 스님. 예. 동매 스님이라고 예. 이분이 그 미국 LA의 보광사 주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광사 주지.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그 신부님도 하나 계시네요. 신부가 아니더라고요. 저분이 신부가 아니에요. 그 목장만 평화교회 신부고. 목사입니다. 김기배 예. 목사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김기배 목사. 예. LA 평화교회 김기배 목사로 평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옆에 지금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예, 하얀 모자. 예. 예. 하고 그 옆에 또 부축을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노길남 씨가 당시에 그 주차장까지는 LA 주차장에서 목격한 분이 많은데 예. 저 현장에는 안 남았어요. 안 예. 나오고 2인자인 그 손세영이라고 손세영. 예, 손세영이라는 분이 바로 민족통신의 편집위원인데 예. 이분이 노길남 씨와 함께 여러 차례 북한에 다녀온 아주 핵심적인 종북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통신은 바로 최고 유명하다고 하는 노길남 씨가 운영하는 그렇죠. 그, 예. 그래서 아까 윤길상 씨를 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윤길상 씨는 누구냐면은 네. 미국 내 종북 세력 1위입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라는 이 단체의 예.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그 미국 전역에 브랜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마다 브랜치를 두고 있고 해마다 4월 15일 날 지금 동그라미에 나오네요. 예. 저분 머리 하얀 분 노타이. 예, 저게 이분이 저분이 바로 윤길상이라고. 예, 윤길상 씨. 예, 아주 그 유명한 미국의 예. 종북 1위입니다. 이분이 예. 동부에 근거지가 있는데 네. 8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지금 LA까지 온 거죠. 왜? 네. 신미를 환영하기 위해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은미 씨가 환영을 받고 있지만은 예. 이제 신은미 씨의 그 우리 수사당국에서 한 이 말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신은미 씨는 이제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은미 씨가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우리 수사기관에 밝혔어요.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을 예. 피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또 진술됐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결국 여기서 기소 안 당하고 추방 정도만 당하려고 좀 머리를 쓴 거네요. 쓴 건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을 건드렸거든요. 예. 최고 존엄의 3대 세습이 문제 있다고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을 저렇게 환영한 이유는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꿋꿋하게 공안탑에 탄압에 견뎌가지고 왔다고 해서 환영해 준 건데 알고 예. 보니까 공안탑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수령님을 갖다가 자기 지도자를 갖다 최고 존엄을 요구하고 네. 3대 세습 인권이 있다고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이제 북한도 못 가고 예. 또 북한에 미국에 있는 종북세 사회에서도 신미가 아마 왕따를 당하고 아, 배신자로 그럴 몰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변종국 기자, 그 황선 씨도 예, 예. 북한의 3대 세습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나요, 혹시? 아닙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을 해서 네. 내일 자기의 그 구속영장 발부된 거 자체, 그 청구된 거 자체가 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 거기는 전혀 어떻게 그건 보면 후자에 가오를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예, 그걸 그 꿋꿋하게 정말 나갑니다. 한계를 걸어오신 분이죠. 네. 자, 아까 그 화면을 지금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은 그 신은미 씨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 바로 부축해주는 여성이 한 분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지금- 화면이 정확치 않은데 이인숙이라고 예, 조금 그- 지나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저분이 이제 그 민족통신에다가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는 예, 이분이죠, 예, 이분. 예. 이분이 이제 직업은 간호사인데 이인숙이라고 하는데 간호사. 예, 예. 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그분으로 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아주 저분도 단골로 대표적인 사람. 북한에다가 민족통신에다가 북한 찬양글, 대한민국을 편향하는 걸 하고 이번에도 신인미에 대해서 공안 종북몰이 했다, 공안 탄압했다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걸 최근에도 민족통신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은미 씨가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김봉건 LA 안보 연합회장 지금 현재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봉건 회장님. 예, 김봉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예. 한국은 지금 오후 5시 28분인데 거기는 몇 시입니까?
지금 12시 반입니다. 12시 30분. 12시 30분요. LA에 계신 거죠? 예. 여보세요? 예, LA에 계신 거죠? 아, 그럼 LA죠. 예. 자, 신은미 씨 입국 당시에 그러니까 예. 종북 단체 인사들하고 또 보수 단체 예. 인사들하고 많이 충돌을 했다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충돌이 있은 경우는 그 신은미 씨가 나와서 그 친북에서 그 마주 나온 사람들 예. 이쪽으로 가서 이제 꽃다발을 받았어요. 예. 꽃다발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중년 부인 한 분이 예. 그 꽃다발을 탁 뺐었어요. 아, 네. 뺏어가지고서 이제 그 꽃다발을 이제 흔들었어요. 그거부터 시작이 해서 결국은 미국의 경찰까지 나오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꽃다발이야 하고서 꽃다발을 뺐었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뺏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 친북의 패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죽는 여인을 제재하려고 하니까. 네, 그거를 또 이 발단을 땅에 해서 양쪽에 충돌이 예. 있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원인은. LA 공항에 예, 이렇게 예. 신은미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 예. 신은미 씨를 예. 어떤 지지하는 그런 세력 상당히 많이 되나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거기도 친북 단체장들이 나온 거는 예. 두 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민족 통신하게 되면 예. 민족 통신에 노길남이나 이런 사람 안 나왔고 예. 제2인자나 3인자 이런 밑에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지 세력은 그리고- 많지 않지만 거기에 지지하는 세력은 다 나왔고 오히려 나온 사람으로 따지면 보수 쪽이 더 많이 나온 거군요. 그런 보수 쪽이 많이 나왔죠. 알겠습니다. 보수 쪽이 많이 나왔죠. 예. 예. 신은미 씨 지금 보수 단체에서 북한의 진실에 예. 대해서 한번 토론을 벌여보자 이런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혹시 신은미 씨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 그거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답변을 안 하네요. 아, 그래 전혀 한번 답변 더 톡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알겠습니다. 톡톡을 하려고 그래요. 예. 오늘 전화 연결 예.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 네. 자, 위원장님. 이 미국 내에 종북 세력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민 수에 비하면은 예. 이 종북 세력이 소수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북 세력은 행동하는 소수입니다. 행동하는 소로 선전선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예항력이 강합니다.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보수 진영 또 애국 진영에 속하시는 분들은 예. 아까 우리 김봉곤 회장님 같은 분들은 빼놓고 일반 교민들은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예. 생계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정책 이슈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봉곤 같은 회장님들 하시는 또 시완리라든지 이런 또 조이안이 하시는 이런 애국단체들이 주가 되고 있고 예. 주로 나이들이 예. 70대입니다. 평균 애국운동 하시는 예. 보수단체 어르신들이. 예. 근데 저쪽은요 20대, 30대, 40대가 공존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규 인자를 계속 창출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남북 관계도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예. 저쪽은 DNA가 이미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의 이런 올바른 합리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별 미치지 안 않습니다. 먹히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체험해보고 본인이 느껴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바비킴, 안재욱 최현주 열애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원인 미궁, 그리고 난방비 폭탄 해결법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바비킴입니다. 바비킴 기내 소동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로버트 도균, 김로버트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문 이름을 착각해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발권 실수, 실수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몇 단계를 거치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이 같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언제 발권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허술함의 끝. 대한항공은 위기관리 능력부터 배우나 어떤 이유에서든 바비킴의 기내 난동은 이해할 수 없다 등 뜨거운 관심 속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난방비 폭탄 해결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방법을 들고 왔는데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가정에서는 이제 내복이라든지 긴팔 차림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시청을 통해서 평소보다 실내 온도를 3도 정도 낮추게 되면 난방 에너지의 약 20% 정도를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가정에서 이제 전력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좀 지혜가 필요한데 그 대부분 전기 난방기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스 보일러라든지 지역 난방 등의 어떤 주 난방을 주로 활용하시면서 전기 난방기기는 고전 난방으로 필요할 때 잠깐씩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그 혹한기에는 동파 오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외출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면 보일러를 끄지 말고 2에서 3도 낮게 틀어놓는다.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 집안을 데우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내 적정 온도를 평균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한다.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최대 7%의 난방비가 절약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햇볕이 없는 방향의 창문에 커튼을 내리기,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 깔기 등 이런 작은 노력으로 최고 2.2도까지 체감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뽁뽁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창문과 문틈에 붙여서 그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면 집 온도가 2에서 3도 정도 상승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은 실천으로 난방비도 줄이고 건강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와 그 아들의 휴대폰 번호를 쓰는 이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그리워하며 아들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뜻밖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배려가 담긴 답장을 보낸 사람은 희생학생의 번호를 쓰게 된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이 번호를 줬다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소중히 잘 쓰겠다며 아이 생각날 때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줘도 괜찮다고 메시지를 보냈네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끊임없이 요구되어온 인적 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정태원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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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2시간 가까운 연두 기자회견 모두 자세히 보셨죠? 네. 예. 자, 기자회견을 모두 보고 난 그 소감, 이거를 간단하게 사자성어로 한마디씩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쭉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만 하시죠. 저는 격화소양. 격화소양이다. 격화소양이니까 예.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네. 발바닥 가려운 데를 긁는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러면 발바닥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오겠네요. 네, 느낌이 안 예. 오죠.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좀 충분치 않고 부족하고 예. 핵심을 짚지 못한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두루 다 청사진을 아주 방대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서실장이라든지 핵심적인 논란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지 예. 이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예. 라는 점에서 이제 격화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이번 기자회견 때는 신발을 좀 벗어 던지고 발바닥에 가려운 데를 빡빡 긁었으면 국민들도 아주 시원했을 텐데 하는 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혁 부원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일모도원이라고. 일모도원 예. 어떤 뜻입니까?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오자서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국정 5전 중에 1년 차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대선 불복하는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일할 예. 겨를이 없었고요. 예. 집권 2년 차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참담한 사건에 거의 1년이 나라가 온통 거기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네. 이제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가 선거 없이 치르는 마지막 해가 2015년 금년 한 해죠. 예,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대통령으로서는 통일 대박론을 실행할 남북 관계에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이 경제 혁신 3개년을 통해서 해야 할 막중한 엄청난 국정들이 있는데 네. 지금 1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 참 아마 대통령께서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예.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이번에 인적 쇄신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이제 민심 동향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일부 국민들께서는 불만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인사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것보다는 예. 1년 동안의 국정에 집중해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국정부로 만들겠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현 변호사님. 좀 노마 지지. 노마 지지. 예, 어떤 쉬운 말로 뜻입니까? 얘기하면 늙은 말의 지혜다. 예.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건데요. 네. 제 나라 환공이 재상하고 같이 이제 고죽국을 정벌을 했답니다. 봄에. 예. 근데 전쟁이 길어져서 겨울에 돌아오게 됐는데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네. 그래서 전 군대가 헤매고 있는데 예. 그때 관중이 하는 이야기가 예. 늙은 말이 길을 아니 예. 늙은 말을 한번 써봅시다. 네. 그래서 늙은 말을 풀어서 그 늙은 말이 길을 찾아서 큰 길로 나왔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그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보면은 사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든지 경제를 중시하셨지만 아까 우리 그 이종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왜 인적 쇄신을 안 하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을 왜 그만두게 안 하느냐, 예. 또 소위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 왜 그만두게 안 되냐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런 뭐 청와대 문건이 세월호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을 받지를 못하고 일종의 그 어떤 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헤쳐나가려고 할 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새롭게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진작에 그 대통령께서 의지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국을 돌파하게 나가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보여.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노마 지지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늙은 말이나 노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건 아닌가요? 사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이나 우리 비서관이나 태도난만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뭐 그런 돼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노마 지지가 얘기해 주는 건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이 있다. 네. 또 저마다 한 가지 재주는 지녔다. 그런 의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계속 의혹이 제기된 소위 3인방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정 효용성을 위한 호흡과 경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중히 들여다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신은숙 변호사님. 네. 저는 우부부라고 했는데요. 우부. 네. 예, 말 그대로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남자. 네. 그런 뜻인데 꼭 뭐 두 분을 지칭해서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라 좀 현명하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 두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알아서 생각하셔야죠. 아, 예.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저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몸 어딘가 한 건데 가려워서 이게 전염병인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전염병 아니거든 좀 지나면 괜찮거든 이걸로 그냥 끝났다는 거죠. 긁어주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정인의 문건 유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계에서 얘기한 것이 찌라시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하고 정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많이 던져드렸어요. 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고 어떤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혁 부원장님. 오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미묘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지금은 당면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끝내고 결정할 일이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말?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 원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죠. 네. 오늘 제가 이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비서실장에 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인적 쇄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사죠. 예. 다만 지금 현재 문건 유출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청와대가 지금 현재에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청와대의 인적 쇄신 1년 동안에 남아있는 기관에 그러한 부분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예.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편해서 국정 효용의 운영성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점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안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반적인 우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예. 결자 해지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시스템 정비에 관한 문제는 매듭을 짓고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저는 지적하신 것이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의미라고. 예. 대통령의 말씀 자체가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네. 좀 더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면 계속 가고 싶다라는 속마음에 일단이 나온 거군요. 김기춘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요. 다 끝내고 교체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다 끝내고 결정할 일이다. 그거는 웬만하면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론이 힘들고 고약한데도 계속 가고 싶어 할까? 네. 역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온 이후에 보면 출세들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딱 갖춰 있거든요. 뭐. 이 정부에서 실세가 되려면 예. 첫째는 오랜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인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버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거나 예. 또 아버지 시절에 어떤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거나 실제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이 있죠. 본인이 어떤 인연? 우선 검사 시절에 네.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유신헌법을 직접 만들었다. 직접 초안을 관여했고 예, 또 하나 작성했고. 중요한 건데 예. 당시에 1974년에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대북 관계를 다루는 핵심적인 부서죠. 그 부서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있다. 것, 이 결정적인 로얄티고 이게 하나고, 예. 두 번째로는 이 정부에서 이제 검찰 출신들이 줄비하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 그 다음에 민정수석, 국무총리 할까지 전부 검찰 수석들이 도배질을 했는데 예.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까지 오리지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딱 들어맞고 예. 세 번째 중요한 요건이죠. 이인자를 두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성격, 이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무엇이냐? 야망 있는 참모를 두지 않는다. 야심 있는 참모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김기춘 실장은 솔직히 야심이 나이가 없습니다. 들어서 야심이 없겠네요. 그게 이제 사심이 없는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삼각자를 딱 갖춘 사람인 거죠. 아니, 그걸 김기춘 실장이. 아니 그 그걸 세 가지가, 아니 예.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네. 사람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네.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봐왔던 사람 중에서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겠다. 이번에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의 임명은 아마 그런 류의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 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류에 뭐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야망이 뭐 있다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는 제가 보건대 저도 대통령을 근 한 10년 가까이를 지켜본 사람인데 네. 저분이 사람 쓰는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저분이 바라는 나라 발전 자기의 역할에 해야 할 일에 예. 가장 적임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잣대입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에 국정에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보좌를 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비서실의 시스템이 무엇이겠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손발이 맞아야 되죠.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정이 혼란이 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의 아니, 좋은, 저는 아니 제 얘기를 좀 예. 그런 팀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적 쇄신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아니요. 저는 방금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는 잠깐만. 예. 이거는 방금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긍정적인 좋은 조건입니다. 네. 저는 나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좋은 조건, 왜 검사이고 야심이었고 이게 나쁜 조건입니까? 인연이 좋은 조건인데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여론이 좋지 않고 모든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국정의 부담을 대통령이 덜기 위해서는 교체하는 게 어떠냐. 알겠습니다. 이런 자, 됐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자, 신은숙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기자들과의 그 일문일답 과정에서 너무 그 사이에 지역 편중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네. 어떻게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님의 답변. 거기서 최고 인재들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최고 인재들을 쓰다 보니까 지역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실력, 그 사람의 실력만 가지고 뽑았다. 그런 부분이 뭐 진짜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지역 감정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인정했으면 좋았는데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선발할 때 그 덕목이 하나 누문내는 거잖아요. 지역 편차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았는데 그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인사 낙마가도 많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모두 최고의 인재였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다를 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인식을 대통령이 따라가는 것이 더 맞다고 그럽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종혁 부원장님 마지막 발언.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정에 전념을 일할 기회와 겨를이 없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집권 2년 차에 있었습니다. 네, 1, 2년 차에. 금년 3년 차가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해입니다. 대통령의 나라 위한 마음과 애국심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박근혜 정부를 정말 많은 뜨거운 사랑으로서 후원으로서 좀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읽어서 꼭 좀 3년 차 이후 많은 성과를 내주십시오.